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요즘 빅테크들의 해고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누적 해고 수치가 34,000건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빅테크들의 이런 해고 소식과는 별개로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아직도 노동시장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해고 소식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고용시장은 탄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투잡, 쓰리잡의 증가라던가 정규직이 해고되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가 아닌 새로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시총에서 26%를 차지합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와 대단하다. 그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비율의 74%는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빅테크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사업 분야들 소프트웨어라던가 컴퓨터 시스템이라던가 방송, 전자상거래, 웹 검색 포탈 이런 것들을 보면요. 유통과 물류 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아마존 하나 정도 제외하면 막 그렇게 고용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주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생산 위주로 사업 분야가 꾸려져 있는 제조업체들에 비해 그 고용 규모가 현저히 적습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만 하더라도 인텔 제외하면 엔비디아, AMD 같이 웬만하면 거의 팹리스 기업들이라 설계만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은 이제 주로 아시아 쪽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빅테크들의 시총이 주식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마어마하지만 고용 규모로는 전체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3%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좀 충격적으로 적죠. 물론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한편으론 드는 생각이 저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니까 그동안 전 세계에 돈을 쓸어 담았고 재정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번 연도 중반 이후부터 빅테크들에서 채용 중단 소식이라던가 해고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려왔었잖아요. 확실히 올해 중반 이후로 해고가 많이 이뤄지고 직원 수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전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차지하는 비율도 막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힘든데 감소폭 자체가 또 그렇게 크진 않은 겁니다. 그동안 장사 잘 되고 실적이 좋았을 때 워낙 많이 뽑아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빅테크들의 해고 소식에도 아직까진 그렇게 눈에 띄는 실업률의 감소가 나타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시간차가 좀 걸릴지라도 결국엔 전체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빅테크와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결국 이 업체들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빅테크들이 직원을 대규모로 줄이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본인들도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고용 감소와 또 연말이 지나게 되면 급격히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얼어붙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말 특수로 고용됐던 임시직과 계약직들이 해고가 되면서 실업률 수치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들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특히 계속 안 좋아요. 현재 제조업 지수가 2020년 5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최저 수치입니다. 코로나라는 예상 못한 깜짝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려 2009년 5월 이후로 최저 수치인 건데요. 10월 달에 신규 주문은 15.9%나 줄었고 11월 달은 16.2%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건 결국 고용시장에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월마트 실적 발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하면 1억 4천 정도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그동안은 저소득층들만 주로 찾았던 대형마트인 월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경기가 얼어붙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잘 반영되고 인플레 수치만 좀 잘 나와준다면 결국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쯤부터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산타랠리부터 시작해서 쭉 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현금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각자 상황에 잘 맞춰서 폭락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적절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